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하니 달리 할 말이 없어진 홍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지역 출마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라도 경남 창녕 등 자신의 고향 지역에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민심은 매우 싸늘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당대표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면 정치인으로서는 정상까지 올라간 것이다. 그까짓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당의 개혁을 가로막고 노추소리 듣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 함양수사 선거 개입 관련 13인의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국가기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TV조선에 의해 들통나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을 처받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국가기관 자료 제출 의무 법안 4조 2항 국회에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라는 문장에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법에서 한 발 나아가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만 해도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요건도 상임위 위원 3분의 1 요구로 낮췄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관조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을 정도.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팔이 해온 추미애가 감히 국민 요구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미애를 직권해임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SBS 방송 임찬종 기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짜뉴스를 링크한 후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통치를 못하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나라를 위해서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라며 추미애를 겨냥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럼 추미애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추미애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는 지난 6일 서초동에 새로 마련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 개입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법무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법무부 또한 7일 오후 4시 12분 A4 용지 5장 분량의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매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라는 추미애와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연방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검찰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비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가 섣부른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미국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추미애가 왜곡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 전문을 본 사람들은 추미애가 왜 이토록 공소장을 비공개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반응입니다.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공소장을 본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을 정부 수사 사조직처럼 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장악한 청와대 조직 8곳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흠집 내고 송철호 시장을 돕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서문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시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나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힐 윗선이 임종석 전 실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번 등장하고 비리는 41번, 불법은 8번 나옵니다. 자칫 더 윗선인 대통령까지도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을 참고해 공소장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선거 개입 혐의로 2년 전 기소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이번 사건 공소장을 쓸 때 상당 부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비박 성향 의원들을 배제하고 친박계 인사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로서는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을 기소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선거 개입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에 대해 친박 인물들이 공천 및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를 종용했다.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게 했다.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시스템적 범죄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며 검찰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 여당 총재인 대통령들이 하던 대로 자기 당의 공천 개입이었지만 울산 선거 공작은 자기 당 후보뿐만 아니라 상대당 후보 상대로 선거 개입 공작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기사의 오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박 대통령 선거 개입은 박 대통령께서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부가 임의로 결론을 내린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네티즌 지적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선거 개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개입한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자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의 수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선거 불출마 대신 오사카 종영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임종석 전 실장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수사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번 사건의 문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상황에서 정부와 여권에서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했다고 표현하면서 송철호 시장 당선을 원하는 주체를 정부라고 봤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대통령 30년직이라거나 대통령 및 비서실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뒤 윗선의 개입 여부 또한 수사할 명분을 마련해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된 황운하 전 청장의 혐의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송철호 시장 등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정부 경찰들에게 김기현 전 시장 및 울산시청 공무원 등의 비리를 수집을 지시했고 토착 세력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지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향후 검찰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기는 총선이 있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총선 이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정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승리가 중요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검찰의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하여 명랑국가 건설합시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